안녕하세요. 딜라이플 TV 미선입니다. 오늘은 아니타 무르자니의 나로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책의 제목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아니타 무르자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작인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에 담겨 있는 그 본인 스스로의 임사체험이나 그 임사체험까지의 말기암 그 전의 이야기, 그런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나로 살아가는 기쁨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 일어났던 자신의 경험이나 강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책에 굉장히 많은 영감이 들어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특히 전작인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고 전체적으로 저는 많이 충격을 받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나로 살아가는 기쁨이란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나로 살아가는 기쁨, 이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타 무르자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임사 체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생과 사의 그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 영혼이 각성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큰 깨우침이 오면서 정말 나로 살아가는 기쁨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있던 다양한 이제 불행했던, 힘들었던 경험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중환자실에 한 달 동안 있었던 거,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병간호를 하면서 느꼈던 거, 그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원망, 허망한 마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돌아가셨을 때의 그 임종을 지켰을 때 그 모든 모습을 다 보았을 때 충격은, 조금 허무함이 저는 더 컸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몇 분 사이에 이렇게 죽음을 겪게 되면서 사라지는구나. 굉장히 허무하다.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을 조금 많이 가까이 뒀던 것 같아요. 막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아, 나도 5초 뒤에 죽을 수 있다. 죽는 건 굉장히 허무하다. 사는 건 힘들어도 죽는 건 허무하다. 그래서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큰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저의 죽음의 경험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옆에서 봤을 때의 그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가치관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타 무르자니 같은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의 죽음, 생과 사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임사체험, 영혼의 체험을 하고 나서, 아, 정말 나는 사랑받는 존재고 그냥 존재함으로써 굉장히 그 가치를 다하는구나라는 것을 겪고 나서 훨씬 긍정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으로 되었거든요. 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언제나 그 뭐랄까 깊이 있는 가치에 대한 그 갈망이라고 해야 되나? 영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저희 이제 어릴 때 그 충격적인 죽음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나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고 5초 뒤에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 누리지 못한 기쁨, 또는 그 어떤 다른 사람으로 인해 결정했던 것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느라 내가 쏟아붓는 모든 에너지,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노나 화, 억울함, 이런 것들을 내가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겪는 게 아니라 내가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결정이 나는
5초 뒤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후회 없이, 죽어도 후회 없이, 죽었을 때, 아, 나 저거 하지 말 걸. 이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이제 사회생활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고집이 센 게 되는 거잖아요. 내 주장을 펼치고 내가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옆에서 간섭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뭐 고심이나 조언을 받아들일지언정 결정은 나 스스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는 또는 이제 상사가 봤을 때는 고집이 세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사회생활이 조금 부딪히는 부분들이 없던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제가 더 성장하면서 변해가야 할 그런 과정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저 스스로 결정하고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기쁨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너 행복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나 행복해. 나는 숨만 쉬어도 행복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불행했던 기억들도 많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나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이나 관념을 내려놓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또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이제 관찰과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어떤 경우에 있어도 내가 곧 죽을 수도 있다. 이게 극단적이긴 하지만 내가 5초 뒤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을 때 대부분 이제 후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꼭,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책임지고, 내 경험을 책임지고,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물은 오로지 내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유도를 하든, 아니면 조언을 해주든, 화를 내든, 그것에 관해서 한 발짝 물러나서 조금 더 현명한 결정들이나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떤 게 더 행복할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굉장히 행복한 삶으로 그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나로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또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겠죠. 댓글을 통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